안녕하세요. 테스나라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55페이지에 있는 16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6번. 자, 다음 중 감자율이 0인 것은, 자, 감자율이 0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환상 솔레노이드 찾으시면 돼요. 네, 환상 솔레노이드. 답은 라번의 환상 솔레노이드 되겠다. 자, 17번. 자, 자기에 있어 자화의 세기는 유전체에 있어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라고 했어요? 분극의 세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 분극도 되겠네요. 자, 18번. 자, 균등 자개 H 중에 놓이는 투자일 뮤인 자성체를 외부 자개 H0 중에 놓았을 때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우리 자개의 세기 중에 J는 이런 거 있었어요. 1 플러스 n에 뮤 s-1에 뮤 제로 뮤 s-1 h0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똑같이 위아래에다가 뮤 제로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뮤 제로라는 식을 곱하면 여기는 뮤 제로가 되고요. 플러스 n에, 자, 여기다 뮤 제로 곱하면 뭐가 돼? 뮤가 되죠? 뮤 마이너스 뮤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여기다가 뮤 제로를 곱하면 뮤 제로에, 자, 여기다 뮤 제로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뮤 마이너스 뮤 제로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여기에 h 제로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자,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적으로 포위시켜 외부 자개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을 자기차폐라고 한다. 다음 중 자기차폐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자기차폐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투자율이 어떤 그러니까 투자율이 큰 걸로 어떻게 얘를 감싸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면 가번에 보면 강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큰 물질, 그죠? 투자율이 큰 거. 우리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뮤 제로 뮤 s잖아요. 그죠? 비투자율이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율도 커지게 되겠죠.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두 자성체의 경계면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경계에서 여기가 뮤1이고 여기가 뮤2라고 하면, 자, 수직 성분은 뭐가 같아요? B가 수직 성분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선 성분 뭐가 같아요? H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보면, 자, 가번. 자개의 법선 성분은 서로 같다. 자개의 법선 성분은 두 자성체의 경계면 경계 조건 설명할 때 자개의 법선 성분은 서로 같다. 예, 맞는 얘기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개의 법선 성분이 아니라 자속 밀도가 같다고 돼야 되겠죠, 그죠? 자개라는 게 우리 자개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 H를 얘기하는 거니까 혼동을 좀 했네요. 뭐예요? 자속 밀도가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나번 자개와 자속 밀도의 대수합은 항상 여기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답은 자속 밀도의 법선 성분 서로 같다. 그죠? B는 수직 성분이 같다. 답은 답번이 되겠다. 21번. 자, 두 자성체의 경계면의 정자계가 만족하는 것은 양측 경계면 상의 두 점 간의 자위차는 서로 같다. 그래야 되겠죠? 자위차는 같다. 답은 가번이 되겠고, 여러분들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번. 투자율이 서로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자, 이게 나와야 돼요. 뮤2, 뮤1은 탄젠트 세타2 분의 탄젠트 세타1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뮤1이 예를 들어 뮤2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타1도 세타2보다 크게 돼요. 이러한 내용이 보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투자율이 서로 다른 두 자성체 설명을 옳은 거 가보면 투자율이 비례한다. 그죠? 비례하잖아요. 얘가 투자율이 크면 굴절각도 어떻게 해요?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번이 맞는 말이 되겠다. 자, 23번. 자,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가 평면으로 접하고 있는 경우 전류밀도가 0일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항상 여러분들 자 이거잖아요. B1 코사인 세타 1은 B2 코사인 세타 2 이게 돼야 되고 H1 코사인 세타 1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죠.
사인 세타 1은 H2, 사인 세타 2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뮤2분의 뮤1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뮤1 탄젠트 세타 2는 뮤2 탄젠트 세타 1 이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거 찾아보시면 가번에 이런 거 있죠. 그죠? 가번에 답은 가번이 되겠다. 자, 24번. 자석 밀도 B, 자개 세기가 H, 투자율이 뮤인 곳의 자개 밀도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에너지 W는 이런 거 있죠. 2분의 1 뮤 H의 제곱 또는 2분의 1 BH 또는 2분의 2 뮤분의 B의 제곱. 세 개 중에 맞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뭐가 있나요? 답은 보시면 라번에 그런 답이 있다. 그죠? 라번에 그런 답이 있죠? 답은 라번이 되겠다. 자, 25번 보죠. 자, 자성체의 자석 밀도 B의 크기는 자와의 색이 J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자, 우리 뭐가 있어요? B가 J, 자기의 세기보다 어떻다? 약간 크다 이거예요. 그죠? 왜? 이런 식이 있으니까 B는 뮤 제로 H 플러스 J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가 J보다 요만큼, 그죠? 뮤 제로 H라는 값이 되게 작다 이거예요. 요만큼 더 크다. 그러니까 약간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셔서 26번. 26번 보죠. 다음 중 강철 자화곡선에 응용하여 종축 자석 밀도를 다음과 같을 때, 자, 투자일 곡선을 잘 표현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여기가 H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된 거. 얘는 자석 밀도의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자와의 세기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는 뮤 제로 H의 곡선이에요. 자, 그때 투자율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가 투자율의 곡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그림만 잘 알고 있으면 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27번을 보도록 하죠. 17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자, 여기에서 얘가 H고 B라고 하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 횡축과 만나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만큼을 보자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축과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BR이라고 하고 얘를 잔류자속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답은 보자력이 되겠다. 28번. 연구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연구자석. 자, 연구자석에서는, 자, 이가 HR, 보자력을 HR이라고 하죠. 잔류자석 밀도를 BR이라고 하고, 연구자석은 BR도 커야 되고, HR도 커야 돼요. 자, 근데, 전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석은 뭐예요? 우리가 전기를 가해줄 때만 자석이 되는 그런 전자석은, 자, BR은 커야 되고요. HR은 작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29번. 자, 전자석의 재료로 적당한 것은 28번에서 했던 얘기는 똑같은 거죠. 그죠? 다번이 되겠죠. 그죠? 다번. 다번이 아니라 잔류 자석 밀도가 크고 보자력은 작아야 된다라고 되니까 가번이 되겠죠. 29번에는 가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30번. 자기 이력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와의 경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곡선은 같다. 자, 여기에서 BH 곡선에서 맨 처음에 자화된 적이 없었을 땐 얘가 곡선이 이렇게 돼요. 근데 한 번이라도 자화가 되어 있으면 얘가 이 안에서 놀겠죠. 그죠? 처음 상태로 안 간다 이거예요. 이 상태가 안 된다. 얘는 언제? 처음 자화되었을 때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 안에서 논다 이거예요. 그렇죠? 답은 가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31번. 자, 강 자성체의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은, 자, 여기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단위 최적당, 그죠? 단위 최적당 필요한 어떠한 에너지 값이라는 거. 자화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에너지 값을 요 최적으로,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32번 문제. 자, 32번. 기자력의 단위는 무엇인가? 기자력이 뭐예요? F죠? F는 NI 이렇게 쓴다고요. 기자력이 뭐예요? 어떠한 자속을 만드는 원천적인 거죠? 그게 뭐야? 단위가 암페어 턴. 그죠? 암페어 턴. 답은 4번 되겠죠? 자, 33번 보죠.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기저항 RM이라는 거는 식으로 쓰면 이런 거 있죠, 그죠? 파이분의 NI 또는 뮤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보자 이거예요. 자, 자기회로의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그죠? 자기회로의 길이에 비례하죠, 그죠? 반비례가 아니라.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암페어 턴이고 웨버 이렇게 되겠죠. 그죠? 34번. 자기회로에서 투자율 단면적의 길이를 각각 2분의 1로 하면 자기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자기저항이 뮤 A분의 L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투자율도 2분의 1, 단면적도 2분의 1 했다는 거예요. 2분의 1 뮤 곱하기 2분의 1 A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총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에 뮤 A분의 L이 되겠다. 그죠? 총 처음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된다. 그죠? 답은 4배인 다가 되겠다. 그죠? 다가 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길이도 2분의 1로 했었나요? 예. 길이도 2분의 1로 했으면 얘가 2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답은 2배가 되겠다. 그죠? 모두 다 2분의 1로 했기 때문에 답은 2배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35번. 어떤 막대의 철심이 있다. 단면적이 S의 값이 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0.8. 그렇죠? 그 다음에 B투자율 뮤S가 20이다. 이때 철심의 자기저항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R은 뮤 S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대로 써볼까요? 자, 뮤 값이 얼마예요? 뮤 재료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뮤 S가 20이라고 주어졌죠. 20. 면적이 0.5라고 되어 있고요. 길이가 0.8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자기저항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6.37 곱하기 10의 4승. 단위가 뭐라고요?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더라고요.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자, 36번. 철심이 든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H의 값이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기자력이죠. NI의 값이 2000이다. 이때 기자력에 의해 철심 내에 자속 밀도 B가 자속 파이가 얼마라는 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이때 자기저항은 얼마인가? 자, 자기저항 RM은 파이분의 NI 이런 식이 있어요. 그죠? 파이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얘가 2000 되겠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5 곱하기 10의 7승 암페어 턴 퍼 웨버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37번. 자, 다음 중 자기 회로의 전기 회로와 대응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대응된다고 했어요? 전류와 대응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류. 이거 문제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8번.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대응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자, 여기 뭐예요? 자속, 밀도는 뭐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전류, 밀도와 대응 관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찾아보면 답은 나번 되겠네요.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자, 39번. 자, 길이가 1m인 철심의 뮤알의 값이 비투자율이 1000이다. 1000. 인 자기 회로의 공극이 1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돼야 되겠죠. 생겼다면 전체 자기장은 약 몇 배로 증가된가? 즉 공극이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공극이 생겼다. 자, 그러면 공극이 없을 때에 자기장 RM은 이렇게 쓴다. RM은 뮤 A분의 L 이렇게 써요. 그죠? 그때 자, 공극이 있을 때의 자기장 RM 다시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돼요? 뮤 제로 A분의 1에 이런 거 있었어요. 뮤 S분의 L 플러스 LG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나눠보자 이거. 얘 이렇게 쓸 수 있죠. 뮤 제로 뮤 A S L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RM분의 RM 다시 공극이 있는 걸 나눠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써볼까요? 여기 뮤 AL이라는 애를 뮤 제로 뮤 S A분의 L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요. 자, 뮤 제로 A분의 1에 여기가 뮤 SL 플러스 LG가 되고요. 여기는 뮤 제로 A분의 1에 그죠? 뮤 S 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약분들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자, 없어지고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거꾸로 썼죠. 그죠? 제가 거꾸로 썼네. 자, 거꾸로 썼죠. 이걸 써야 돼요. 그죠? 뮤 A분의 1 곱하기 뮤 S분의 L 플러스 요거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뮤 제로 A분의 1에 뮤 S분의 L 이게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약분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다시 쓰면 얘를 얘로 나누면 뭐가 돼요? 1이죠. 1 플러스 얘를 얘로 나누면 L분의 LG의 뮤 S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써보면 1 플러스 자, L의 값이 여기서 얼마라고 주어졌냐? L의 값이 1m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1m. L의 값이 1. 그죠? LG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뮤 S 값이 1000이라고 주어졌어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2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39번에서 이런 문제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배가 되냐? 그러면 RM분의 RM 다시라고 하는 애는 항상 1 플러스 L분의 LG에다가 뮤 S. 그러니까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0번. 자, 40번. 공극을 가진 환생 솔레노이드의 총 번수 N, 철심의 비투자율이 뮤 R, 단면적 A 길이 L이고, 공극이 델타일 때 공극부의 자석 밀도 B를 얻기 위한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되겠는가?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이 있어요. NI는 R 파이 이런 식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야? I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I는, 그죠? N분의 R 파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대로 써보죠. N분의. 자, 이 파이라는 거를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R이라고 하는 건 공극이 있는 요 R 값이 얼마였어요? 뮤 제로 A분의 1에 뮤 S분의 L 플러스 공극의 길이 델타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값이 이렇게 약분돼요. 이렇게 약분. 자, 근데 뮤제로가 뭐죠? 4파이죠? 4파이 N에 10에 7승 B에다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뮤 SL 플러스 델타라는 식이 나오겠다. 그죠? 이러한 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어디 있냐? 다에 있다. 그죠? 다.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에 있는 문제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느끼시겠지만 9장에 있는 이론 자체도 또 어려워요. 근데 사실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론이 어렵다라고 하면 문제를 먼저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이론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장에 보도록 하죠. 자, 10장. 자, 전자 유도와 인덕턴스. 자, 이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간간히 또 새로운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자유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어떠한 코일에 자,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 이거예요. 코일을. 이런 코일을 감고 여기에서 자석을 N극 또 S극을 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쑥 밀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전류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전류가 있다라는 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단자 간에 전압이 유기가 됐다 이거예요. 유기가 됐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감긴 횟수를 제가 N회를 감았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N극에서 나오는 요 자속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 코일에 세교되는 거에. 자, 그때 요 전압이 얼만큼 나냐? 2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만큼의 전압이 어떻게 되더라? 6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요 식을 보면 2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 요 식에서 얘 이제 이 전압이 뭐래? 유도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요 부분에 요 크기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이 크기를 나타내는 게 패러데이의 법칙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뭐예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 전자유도식에서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식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노이만 공식이라고 해요. 노이만의 정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크기를 얘기한 거 패러데이고 방향을 얘기한 거 렌츠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한 게 노이만이라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주순 거죠. 그죠?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이제 크기를 나타낸 걸 패러데이 법칙이고 방향성을 나타낸 걸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식을 한번 보자. 이거 패러데이 법칙. 자, 우리가 식 중에 전압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E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식이 있었어요. V는 E, L 이런 식이 있어. 정전계에서. 그럼 이걸 그대로 써보자. 이거. E는 인테그럴 E에 D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죠? 그게 얘도 똑같은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긴 해저스 안 하고 이렇게 써봐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토크 정리 보자 이거예요. 얘를 스토크 정리하면 인테그럴 컬 E에 뭐예요? DS죠. 그죠? 이게 뭐예요?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이게 스토크 정리잖아요. 그럼 얘가 자 얘도 똑같이 이게 자석밀도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자석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죠.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에 D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스토크 정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컬 E는 그죠? 뭐예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B는 뮤 H라는 게 있나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 마이너스 뮤 라운드 T 라운드 H 컬 E가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이 식의 의미가 뭐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계는 뭐를 만든다?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주해적분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인테그럴 H의 DL이 전류 I였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얘 I라고 하는 애를 자, 얘 스토크 정리에서 컬 H의 DS는 자, 얘가 뭐예요? 전류 밀도잖아요. I의 DS 이렇게 쓰고 얘가 그러면 컬 H는 자, 얘 전류 밀도 I죠? 얘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IC 플러스 ID였어요. 그쵸? 그러면 다시 쓰면 컬 H는 얘가 뭐예요? 시그마 E고요. 플러스 얘가 뭐였어요? 입실론의 라운드 T 라운드 E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식을 두 개를 보자 이거예요. 자 뭐라고 되냐? 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개는 뭐를?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고요. 얘는 보세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개는 뭐를 만들어요? 네, 전개,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 즉 전개와 자개는 서로 어떻게 했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패러데이의 미분형이라 패러데이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이라고 해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 얘는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죠. 앙페르의 주해적분의 미분형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서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체 운동에 의한 유도기전력을 보도록 하죠. 자, 도체 운동에 대한 유도기전력을 보면 자, 여기에서는 뭘 얘기를 할 거냐? 자, 여기에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얘기할 거예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얘는 발전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때 유도되는 기전력 E라는 게 이런 거 있었죠. B, L, V
사인 세타 볼트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BLV 사인 세타. 그죠? 이런 식이 있다. 그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 오른손에 의해서 뭐예요? 얘가 FBE가 되는 거죠. F 힘의 방향, B 자속의 방향, 유도 기전력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 자, 그때 넘어가 보셔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엄지가 플레밍에서 엄지가 뭐 힘의 방향, 그죠? 그 다음에 검지가 자속의 방향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지가 뭐예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볼게요. 인덕턴스. 인덕턴스 L이라고 쓰고 다니는 우리가 헨리라고 있죠. 그죠? 헨리. 자, 이때 여기에서 자, 어떠한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 이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제가 전류를 이렇게 한번 흘려볼게요. 그럼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식으로 뭐가 생겨요? 자속 파이라는 애가 생겨요. 그쵸? 근데 그 자속 파이라는 애가, 자, 여기를 n번 감았어요. 자, 자속 파이라는 애가 뭐에? i에 비례해서 뭐에? 자속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전류에 대해서 비례해서 나오는데 그 L이라는 걸 뭐 우리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똑같은 전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속을 많이 내보내는지에 대한 어떤 비례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인덕턴스 L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 빨간색에 보시면 이 자속이라는 게 이 코일을 어떻게 해요? 또 세교하잖아요. 세교하면 또 뭐가 생겨요? 전압이 생기겠죠. 그때 이 세교 자속수를 뭐예요? N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N파이는 Li라는 이런 또 중요한 식이 또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다. I분의 N파이 헨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자, 또 다른 식 하나가 나오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 기자력 중에 이런 식이 있었죠. NI는 알파 이런 식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식 N파이는 LI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요 L의 값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자. 자, 여기에서 자, I분의 파이라는 식이 이렇게 되나요? R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이 식에서 I분의 파이는 R분의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식에서는 여기 식에서는 자, L이라고 하는 게 I분의 N 파이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I분의 N 파이면 요 I분의 파이라는 거 뭐라고 쓴다고요? R분의 N. 그죠? 어떻게? R분의 N제곱 펠러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요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가 자기저항이죠? 자, 자기저항 R을 우리 어떻게 썼죠? 뮤 A분의 L 이렇게 썼어요. 그죠? 자, 그대로 넣어보자 이거예요. 자, R 대신에 뮤 A분의 L의 N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다시 써보면 L분의 뮤 A의 N제곱 헨리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 인덕턴스에서 중요한 또 다른 식이 또 하나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 자, L이라고 하는 애는 뭐에 비례해요? L은 비례하다 뭐? 감긴 횟수의 제곱에 비례하다. 이 식 자체에도 또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L이라고 하는 애는 감긴 회전수의 어떻게? 제곱에 비례한다. 이 내용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셔서 상호 인덕턴스를 볼까요? 상호 인덕턴스. 자,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I2라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런 I1이라는 전류가 흐르면, 자, I1에 의한 뭐가 생겨요? 자속 파이 1이라는 애가 생겨요. 그쵸? 그 다음에 I2라는 애가 흐르면, 전류가 I2라는 애가 흐르면 자속이 뭐가 흘러요 또? 파이 2라는 애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I1에 의한, 그죠? 자, 이쪽에 감긴 회전수를 제가 N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감긴 횟수를 N2라고 할게요. 그러면 I1에 의해서 생긴 자속 파이가 I2에 어떻게 돼요? 이 코일에 쇄교가 되죠? 얘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또한 I2도 I1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인덕턴스 값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얘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죠. 그때 요 상호 인덕턴스 M이라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각각의 얘한테 있는 자기 인덕턴스 L2라는 게 있을 거고, 얘한테 있는 자기 인덕턴스 L1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냐? 루트 L1, L2에다가 여기다 K배를 해주는 거예요. K배. 그때 요 K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결합계수라고 해요. 결합계수. 자, 이 결합계수라고 하는 거는, 자, 만약에 결합계수 K라는 값이 0이면 자기적으로 결합이 안 되었다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K 값이 1이면 완전하게 결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 상호 인덕턴스에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느냐? 뭘 볼 수 있느냐? 요 결합계수 K에서, K가, 요 K에 관해서 써보자, 이거, K. 자, 결합계수 K는, 자, M은, 상호 인덕턴스 M은 K에 루트 L1, L2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결합계수 K는 K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L1, L2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결합계수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